세후 월 2,200불에서는 2,500불 정도로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호찌민에 산지 한 4년 반 정도 된 나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1년 반 정도 푸어딩 회사를 근무했었고 네. 한 3년 조금 넘게 부동산 개발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 오기까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한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셨나요?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네. 처음에는 해외 취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이제 네. 그때 살면서 되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바라봤던 중국이랑 네. 또 가서 사니까 직접 겪었던 중국이 너무 달랐어서 네. 그때 이제 느꼈죠. 한국에서만 사는 거는 조금 손해인 것 같다. 여행이랑 또 사는 거랑 너무 다르다. 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나는 취업을 새로운 곳에서 해서 그 나라를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해외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셔서 베트남에 오게 되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해외 취업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네. 찾아봤죠. 근데 저 때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K-Move라는 이제 그런 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1기. 그래서 제가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베트남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K-Move라는 것 자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랑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알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고 이제 연수를 시킨 다음에 취업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원서도 넣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주최한 이제 면접관들이랑 면접 보고 네. 이제 결정이 되면 한 뭐 4개월 정도 한국에서 뭐 마케팅, 뭐 경영, 회계, 물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2개월 정도는 이제 그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제 언어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취업을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비용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비용은 이제 여기 오는 이제 항공료랑 그 비자 비용 이런 것만 자기 부담이고요. 나머지 연수 비용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여기 와서 네. K-Move 수련 후에 네. 선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취업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취업은 이제 다 똑같아요. 그냥 그 단톡방에 있습니다, 저희끼리. 그래서 그 1기에 그 단톡방에 있으면 네. 거기에 이제 그 헤드헌터 분이 네. 지금 이런 공고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알려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저요 해가지고 그분들 이제 이력서를 같이 이제 첨삭을 해주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잡히면 같이 보러 가지고 그냥 이런 그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사를 들어가게 되셨는데 네. 여기가 로컬 회사였나요? 아니면은 어떤 회사였나요? 베트남 네. 한국 합작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 비중이 한 10명 미만이었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 6, 70명 정도 되는 포워딩 회사였습니다. 업무는 네. 주로 한국 분이랑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베트남 분이랑 같이 하셨나요?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다 같이 하긴 했는데 업무 비중으로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필요한 이유 자체가 그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사람이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베트남 친구들이 이제 업무를 봐준 것 중에 어떤 이제 일일 같은 게, 이슈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직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긴밀히 소통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베트남 이제 처음 오시고 베트남 분들인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점이 주로 어떤 점이 주로 어려우셨나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베트남 직원들이랑 언어가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배워왔던 뭐 미국식 영어나 영국식 영어 이런 게 아니라 베트남식 영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베트남은 또 그 베트남도 똑같이 알파벳을 쓰는데 그 발음이 영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영어를 할 때 이제 그 베트남 발음을 이게 포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알아듣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음. 같은 알파벳을 발음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와서 놀랐는 게 저희 뭐 TH면 영어로는 막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타 이렇게 T급 발음이 나고 네. 그냥 T면은 막 쌍디귿 발음 띠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랑 너무 다른 발음이 나와서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도 그 단어인지를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로 썼을 때. 예. 근데 뭐 질문이 뭐였죠? 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직하는 과정에 어떤 뭐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직하게 되셨나요? 네, 이제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여기서 처음 이제 취업 생활을 했는데 너무 약간 천진난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직 생활에 약간 적합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제 상사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못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분이랑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가면 되지. 회사가 여기만 있어? 하면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구직 활동을 하는데 제가 왔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1년 사이에 똑같이 K무브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온 젊은이들이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구직 기간이 있었는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지원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던 상태에서 다행히 제가 두 번째로 이직했던 그 대표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회사로 냉큼 달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 회사에서 일했던 그 경력도 인정이 좀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직을 한 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여가지고 첫 번째 다녔던 그 포워딩 회사에서의 경력이 인정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예 다른 분야고 그래서 다시 신입으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했었죠. 정확히 여기는 직급이랑 부서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는 이제 그 완전 로컬 회사예요. 베트남 완전 로컬 회사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적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은 다 베트남 직원이고 실무진 중에서는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포지션은 이제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였고 그다음에 세일즈 앤 커스터머 서비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분양하고 또 이제 기분양된 매물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 아니면 분양 받으셨던 분들 중에 뭐 저희 CS 팀이랑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고 뭐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고객층은 한국 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보신 건가요? 그쵸. 제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주로 한국 분들한테 분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일즈 관련 업무인데 거기에서 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 그쵸. 처음에는 솔직히 그렇게 세일즈를 엄청 집중해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님 클라이언트들을 보통 관리하는 역할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저도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세일즈를 더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인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저희 개발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위치가 너무 좋고 평판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세일즈들에 비해서 뭐라 해야지 좀 더 유리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조금만 설명드려도 그치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이제 손님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분양했던 약간 좀 이제 중심지랑 좀 벗어난 프로젝트 하기 전까지는 막 세일즈가 힘들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오기 전쯤에 이제 분양했었던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침체기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개발이 언제 되겠어 이렇게 회의적이신 분들도 많은 거죠.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세일즈가 정말 어렵구나. 네, 네 이런 경우에서도 어떻게든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이제 명분 찾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제 부동산은 경기를 타는구나. 이제 그거를 뼈저리게 그리고 느꼈죠. 아마 한국에서 뭐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첫 네. 번째도 그랬지만 그 급여 부분이 아. 네, K무브로 처음 왔을 때 그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찌민에 이제 오셔가지고 대부분 두 개로 나뉘어요. 여기 시내에서 근무를 하시느냐, 아니면 외곽지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느냐의 차이인데, 그 시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세후 월 2,200불에서는 2,500불 정도로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외곽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세후 한 2,700에서 3,000불 정도로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거 플러스 이제 기숙사도 나오죠. 아니면 출퇴근 차량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숙식까지 식사까지 포함이 되니까 공장을 가지면 확실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말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고 대신에 그분들은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휴가에 다 몰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시내에 있는 분들은 월세도 자기가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숙직도 자기가 먹는 것도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돈을 모으기는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네, 대신 이제 평소에도 잘 즐기실 수 있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추후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도 아무래도 세일즈를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불안정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기를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안정적인 거를 하고자 이번에는 좀 그런 네, 기업으로 그런 직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몇 년 정도는 베트남에 있을 예정이신가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 자리를 잘 잡게 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랑 뭐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네. 한국에서 베트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추천한다.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저는 저처럼 외로움을 좀 덜 느끼시고 독립적이시고 약간 이런 칠한 라이프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무조건 베트남어를 기본이라도 생활 베트남어 수준이라도 꼭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한국에서 이미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면 여기서 좀 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좀 찾아나갈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커리어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로컬 회사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조금 가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국 합작회사나 한국 회사를 좀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올 때 K무브랑 월드잡 플러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직접 K무브를 통해서 베트남에 오게 돼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야기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마지막에 꿀팁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